11월 3일 첫째 날, 첫 해외여행의 흥분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짐을 꾸리고 이것저것 살피다 보니 벌써 새벽 4시 반, 출국 수속을 위해선 당장 공항 버스를 타고 출발해야 했다. 이른 겨울 날씨여서 옷도 잔뜩 껴입은 채로 인천공항을 향했다. 시상식장에서 인사를 나눈 덕에 안면이 있던 일부 동료들과 어울려 출국 심사를 기다렸다. 드디어 비행기에 올라 4시간을 날아가는 동안 곧 만나게 될 필리핀의 모든 것을 떠올리며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표정으로 필리핀 해협을 내려다보았다. 마닐라 시내에서 점심을 먹고 배정된 호텔방에 짐을 푼 우리는 섭씨 30도를 웃도는 이곳에 걸맞은 복장으로 갈아입고 로비에 모여 필리핀 방문의 첫 일정을 맞았다. 안녕 사랑스런 나의 조국이여.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조국 필리핀에, 내가 밟았던 그 땅에 내 삶의 깊은 사랑을 남기고 가네. 나는 가려네. 고문하는 사람도 없고 압제자의 권력이 반드시 파괴되는 그곳으로, 신념 때문에 죽지 않는 신이 다스리는 그곳으로. 처형되기 전날 밤옷에 리살이 남긴 시 내 마지막 이별. 우리가 처음 간 곳은 리살 공원이었다. 스페인 통치 시절 식민지 개혁을 부르짖다가 35세의 나이인 1896년에 처형을 당한 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인 필리핀의 국민적 영웅 호세 리살이 안치된 기념비가 있는 곳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조국에 남긴 짧지만 강렬한 시가 가슴 찡하게 다가왔다. 공원에는 가족 단위의 현진 아들이 족이나 연인들로 붐볐고 자연스레 그들과 섞여 느긋하게 공원 산책을 하며 마닐라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를 태운 버스가 인트라무노스라고 불리는 성벽도시 안의 로마 광장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그야말로 필리핀 속의 스페인이라고 할 정도로 유럽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대부분의 건물들은 당시 식민지 양식 그대로였고 특히 우리를 압도한 것은 430여 년에 이르는 역사를 지닌 마닐라 대성당이었다. 카톨릭 포교의 중심지로 필리핀의 종교적 상징주의를 표현한 정교하고도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특히 아름다웠고 부조를 새긴 청동문이 특이했다. 나는 조랑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지 않고 동료 몇 명과 함께 성당 주변의 골목을 직접 거닐며 이곳의 아열대성 기후와 향기를 만끽했다. 330여 년에 달하는 스페인 통치와 미국 지배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의 일본 침략까지 섣불리 짐작히 어려운 고통스러운 핍박을 받았을 루손섬의 남서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동양의 진주, 이곳 마닐라를 내가 걷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채 실감나지 않았다. 이동시간이 긴 일정상 일찍 수면에 들고 다음날 6시부터 서둘러야 했으나 여행 첫 밤의 흥분이 우리를 뭉치게 했고 이미 서먹함이 사라진 분위기에서 담소는 새벽까지 죽이어졌다. 11월 4일 둘째 날,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복식 화산인 따을 화산은 수억 년 전에 폭발한 분화구에 길이 25km와 폭 18km에 달하는 칼데라 호수, 일명 따을 호수를 보유했는데 그 호수 안에서 또 폭발로 활화산이 생긴 특이한 이중구조와 독특한 풍광을 지녔다. 호수에 도착해서 배에 오르니 벌써부터 흥분이 되었다. 많은 것을 눈에 가득 담아가리라는 스스로의 다짐에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말 안장을 틀어준 양손에 힘이 불끈 들어갔다. 푸르릉 하며 거칠게 숨을 한번 몰아쉰 말이 마부의 채찍질 따라 거침없이 속도를 내어 달리기 시작했다. 메트로놈처럼 흔들리며 균형을 맞추기 위해 힘겹게 버티고 있던 나는 투정을 넘어선 불안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말을 타고 화산의 능선을 따라 정상에 오르는 트레킹이 장난이 아니었다. 채찍질에 비례해 말의 속도는 점점 더해갔고 이미 나는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이고 말았다. 티를 낼 수도 엄살을 부릴 여유도 갖지 못한 나는 평지가 펼쳐진 한동안 등짐의 서름을 오롯이 겪어야만 했다. 정상은 그야말로 굉장했다. 이 화산이 지금도 활동하는 활화산이라니 믿기 힘들었지만 곳곳에서 화산 내부의 증기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간간히 화산재도 바람에 날린다고 했다. 마부와 음료수를 나눠 마시고 동료들을 모아 기념 촬영을 한 후 다시 본인이 탔던 말을 타고 출발지로 내려왔다. 어쩌면 비지땀에 갈기를 흠뻑 적시며 막간의 휴식을 포장해줄 따을 화산의 정상을 향하던 그 말과 내가 그리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예술이라는 고통스러운 등짐을 위태롭게 짊어진 채 현실이라는 절박한 채찍질을 견뎌내며 나아가는 바로 우리들 모습이 아니던가? 따을 호수를 가르며 리조트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동료들을 살펴보았다. 맑고도 그윽한 그들 모두의 눈동자마다의 따가이따위의 풍광이 아닌 그 너머의 아슬아한 각자의 미래가 이미 깊게 서려 있었다. 11월 5일 셋째 날, 마치 하늘의 푸른빛이 베인 듯 수정처럼 맑디 맑은 맞다 분가이의 바다는 수심 깊은 곳의 속살을 여과 없이 보여주며
순수하고도 넉넉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배를 타고 그네로 나가 본격적으로 호핑 투어에 나선 우리는 스노클링 체험으로 바닷속의 고깃대와 산호초를 들여다보는 진귀한 경험을 했고, 다금바리와 쥐치를 건져 올리는 줄낚시를 즐기며 모두 아이처럼 마냥 해맑게 제잘거렸다. 어찌나 물이 맑던지 물안경을 바다 표면에 대고 속을 들여다보면 십수 미터 깊이의 바다까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것이었다. 마치 깨끗한 수영장 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무릎께 차는 바다 위에 떠있는 대나무 원두막인 발사댐목에서의 해물 바비큐 요리는 최고였다. 게다가 필리핀까지 와서 산 낙지를 먹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 멋진 풍광을 지닌 바다 위에서 이렇게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혜택을 입다 보니 지금도 근로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남는 자투리 시간에 예술과 창작 활동에 몰두하고 있을 수많은 동료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소중히 기억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는 한국인의 영원한 메뉴인 삼겹살 파티였다. 필리핀 돼지의 삼겹구이도 만나긴 마찬가지였다. 관계자분들께서 특별히 수상 부문별로 좌석을 만들어주신 덕분에 조금은 부족했던 친분을 쌓아가기 위해 음식을 권하며 담소를 나눴으니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밤인가? 11월 6일 넷째 날, 헬멧과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마구 설레었다. 필리핀 최고의 관광지이자 세계 7대 절경인 마그다피오 폭포, 일명 팍상한 폭포라는 지명도보다 내가 궁금했던 것은 사실 실감이었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과 플래툰에서 느꼈던 음습하고도 치열한 공포로의 여정, 무엇으로도 치환될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두려운 고요와 습한 바람의 색이, 칡넝쿨처럼 얽혀있는 정글숲과 강줄기의 짙은 색감 등은 여전히 바래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평생 한 번쯤은 꼭 겪어보고 싶었던 유일한 실감이었다. 좌우로 깎아지른 듯한 수직 절벽 사이를 방카라는 통나무배에 우리를 태우고, 두 명의 사공은 마치 원숭이처럼 날렵하게 끌고 밀고 노를 저어 강을 역류하여 한참 만에야 팍상한 폭포 정상에 우리를 내려놓았다. 우리는 폭포의 장엄함에 말문을 잃고 말았다. 십수명이 뗏목에 앉아 폭포의 거대한 물줄기를 통과하는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도 우리의 말문은 트이지 않았고 온통 비명소리와 환호하는 함성뿐이었다. 그것은 내가 기대한 실감 그 이상으로 겪지 않고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오감의 절정이며 울음이 터져 나올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가 혼재된 희열의 극치였다. 배를 돌려 래프팅하듯 출발지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조바심에 시달렸다. 다시 올 수 있을까? 정말 또다시 이곳에 올 수나 있을까? 차라리 내겐 그 자문에 답을 주저해야 하는 이 상황이 무엇보다 가장 큰 공포로 느껴질 정도로 최고의 경험이었다. 11월 7일 다섯째 날, 우리를 태운 버스는 마닐라 시내에서 라구나 방향으로 약 2시간 반을 달려 산파블로 외곽에 위치한 빌라 에스쿠테로 가문의 마을을 향했다. 스페인에서 이주해온 에스쿠테로 가문이 140여 년 동안 대대로 이어지며 약 8만 평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코코넛 농장에 각종 테마파크를 조성해놓고 1980년대에 일반 공개를 한복한 리조트였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개인 박물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큰 관심이 갔다. 대체 무엇을 모아놓았을까? 라는 호기심이 문득 발동했다. 우리는 카라바오라는 물소가 끄는 마차를 타고 라바신 폭포수 레스토랑에 당도했다. 신발을 벗고 흐르는 폭포수에 발 담그고 먹는 현지 식단은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무척 흥미로웠다. 판시시라는 필리핀 잡채, 크리스피 빠따라는 돼지고기 튀김, 숯불에 구운 필라피아라는 민물고기와 쇠고기찜 깔달했다. 음식은 다소 짠 편이었고 밥은 수분이 적어서 날아다닌다는 표현이 어울렸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차진 밥이 아닌 바람이 잘 통해서 보관이 용이한 그런 밥이 필요한 터라 아열대 기후의 제격이었다. 식사 후에는 민속 공연을 관람했다. 스페인 통치 이전의 고대 문명 시절의 퍼포먼스를 비롯한 각종 공연을 보며 나는 필리핀의 아픔을 절절히 느꼈다. 자신의 것인 듯 아닌 듯한 유럽풍의 색감과 의상과 춤 사위를 보며 수백 년에 걸친 타국의 통치가 그들의 뿌리와 문화와 언어와 민족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말이다. 평소에는 농장, 매표소, 박물관, 식당 등 자기 일을 하던 직원들이 민속 공연 시간이 되면 공연단원으로 변신한다는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들의 재능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 앞에 펼쳐진 천연호수인 코코넛 파빌리온에서 씩씩한 현지 학생들이 작고 길쭉한 대나무 뗏목을 타고 해맑게 놀고 있었다. 그들이 성인이 되면 현지 가이드 말대로 외국에서 수학한 지성인들이 속속 귀국하기 시작하면
이곳 필리핀의 미래가 무척 달라질 것이란 예상을 넌지시해본다. 막바지에 들어선 공연을 뒤로하고 우리는 드디어 박물관을 향했다. 모두의 눈이 유난히 반짝거렸다. 촬영이 금지된 터라 많은 것을 눈에 잔뜩 넣고 기억 속에 새겨야 했다. 2개 층으로 이뤄진 개인 박물관의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제대로 전시한다면 우리 국립박물관 정도는 되어야겠다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스페인령 당시의 금과 은으로 도금한 제단과 제의, 그리고 종교화와 조각상 등 카톨릭 종교예술 소장품과 필리핀의 각종 동식물 박제,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주화, 인형, 도자기 및 무기류, 가구, 각국의 고유의상의 신석기와 구석기 시대의 유물에 이르기까지 그 양이 방대했고 내용이 무척 흥미로웠다. 빌라 에스쿠데로에는 관광객보다 현지인들이 더 많았다. 그만큼 덜 알려진 곳이어서 우리를 제외한 한국인들은 거의 보기 힘들었다. 현지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곳만큼은 제발 남겨놓으라고 수백 년간의 외부 통치에 지친 우리에게도 우리끼리의 긴 휴식이 필요하다고 속으로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5일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들 특유의 슬퍼 보이는 눈이 자꾸만 눈에 밝혔다. 마닐라로 돌아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관람했다. 1층에는 약간의 회화와 설치 미술이 전시되었고 2층에는 많은 양의 필리핀 현대 회화와 초소작품 등이 있었다. 그리고 지하는 박물관이었는데 그곳에는 스페인 통치 이전의 필리핀 고대 문명이라 할 수 있는 부족과 족장 체제 때의 도자기와 장신구 등이 전시되고 있었으나 유물의 양이 굉장히 적어서 박물관이라 하기엔 다소 힘겨워 보였다. 나는 오히려 필리핀 현대 화가들의 작품에 주목했다.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들의 모든 작품을 아우르며 관통하는 명징한 주제가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나같이 흉측하고 괴기스러우며 자학적인 표정과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었다. 혹시나 하고 기대한 밝고 화사한 풍의 작품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타의로 융성할 수 없었던 그들의 토착 문화와 떨어진 민족적 자존감이 필리핀의 현대 예술가들의 정서에 깊은 생채기를 낸 것이 분명했다. 개인적인 소회를 빌면 나는 마닐라에서 필리핀 고유 문자로 된 간판을 단 하나도 본 적이 없었다. 비록 지금은 고대 문자로 치부되는 신세지만 귀에는 따갈로그어가 쟁쟁하게 들렸지만 그것이 다였다. 일식 사이사키로 저녁 식사를 마친 우리는 출국하기 전 마닐라의 마지막 밤을 위해 도심에서 바다가 지척인 마닐라 베이로 갔다. 아, 이 밤이 필리핀의 마지막 풍경이 되겠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모두는 나름대로 추억 쌓기에 열중했다. 권총을 찬 안전요원들이 이스라엘제인 우지 기관총까지 들고 서 있는 터라 돌출행동은 금물이었다. 나는 조용하고 착한 여행객의 모범답안처럼 행동하며 할 수 있는 한 주변을 많이 보고 많이 걸었으나 마치 필리핀과 헤어지는 연인이라도 된 듯 안절부절 못했다. 11월 8일 여섯째 날 새벽 2시경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눈을 떴다. 마른 세수를 하며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모두들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듯 보였지만 대다수는 이미 깊은 상념에 빠졌거나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무아의 달콤한 휴식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총 2,800km에 달하는 거리 인천공항까지는 아직 1,200km 정도 남은 상공에서 꽤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들며 만감이 교차했다. 일장춘몽이란 이런 것인가? 초겨울을 역류하여 필리핀의 여름으로 다가갔던 5일간의 꿈같은 해외 문화체험, 아직 필리핀의 바람과 마닐라의 향기가 코끝을 채 벗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들은 모두 어떤 기분으로 무슨 생각들을 안고 돌아가는 것일까? 늘 등짐처럼 버거웠던 예술에 대한 각자의 투혼의 영양제 한 방 맞은 기분일까? 새로운 창작을 위해 치러야 할 산고의 고통에 대해 미리 위로받은 기분일까? 인천에 도착할 즈음엔 여명이 거치고 새로운 날의 동이 틀 것이다. 우리 수상자들 모두에겐 오늘이 또 다른 시작점으로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고 반드시 믿고 싶다. 이런 귀한 기회를 통해 소중한 가치를 느끼기에 충분했던 훌륭한 문화체험이었으니 말이다. 어느덧 비행기는 인천 상공을 날고 있었다. 그러나 필리핀은 결코 멀어지지 않았다. 우리들 모두의 가슴 속에 필리핀이 어느새 성큼 다가와 있었기 때문이었다.